연예계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트로트계의 아이돌, 18세 소년 가수 정동원과 그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던 선배 장민호. 모두가 부러워하던 두 사람의 관계에 5억 원 협박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끼어들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돈 문제가 얽힌 추악한 배신극이었을까? 지금부터 그날 밤에 숨막히는 진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한다. 사건의 시작은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리는 짧은 진동 소리였다. 정동원, 그는 불과 18세의 나이로 감당하기 힘든 성공의 무게를 짊어진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무게는 성공이 아닌 공포로 변해 있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실수가 세상에 알려진 후 익명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협박범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5억 원이 18세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부모님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니다. 조용히 해결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킨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고성이 오갔다. 소속사 역시 패닉 상태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이미지가 완전히 가루가 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동원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그 안에서 그는 홀로 떨고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휴대폰 진동 소리는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수많은 번호 속에서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멈춘 곳은 단 한 사람, 바로 장민호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정동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동원이 예상한 반응은 따뜻한 위로나 내가 해결해주겠다 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상상도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다. 1초, 2초.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게 정동원의 마음을 짓눌렀다. 혹시 나를 포기하신 걸까? 나에게 실망하신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헤집었다. 소년의 울음이 잦아들고 가쁜 호흡이 겨우 진정될 무렵. 장민호는 폭풍전의 고요를 깨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다그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질문을 던졌다. 동원아, 너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냐? 내 목소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만 번의 회초리보다 더 아프게 정동원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어떤 가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있었던 자신의 본질, 자신의 꿈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충격적인 질문이었다. 그 순간 정동원은 깨달았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사건을 덮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자신의 수십 년 가수 인생 전체를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새벽이 올 때까지 이어졌다. 장민호의 전략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사건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돈으로 협박범을 회유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결론은 단 하나,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했다. 숨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그리고 협박에 절대로 굴하지 마라. 이것은 18살 제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잔인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고 무서운 통찰이 숨어 있었다. 장민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돈으로 이 위기를 막는다 해도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며 그는 영원히 피해자 혹은 사건을 돈으로 막은 연예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숨기 시작하면 평생을 숨어 다녀야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다. 장민호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정동원이 스스로 선택하고 일어서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다. 두려움에 떨던 정동원의 손이 다시 펜을 잡았다. 눈물은 잉크가 되었고 절망은 계획이 되었다. 그는 협박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변호사에게 전달할 자료를 만들었다. 감정에 지배당하던 소년이 이제 행동으로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 선임, 증거자료 정리, 그리고 경찰 신고.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온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 바로 대국민 사과문 작성이 시작되었다. 장민호는 흔한 변명이나 미사여구를 단 한 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묻고 또 물었다. 무엇이 잘못이었나? 왜 그것이 잘못인가? 그래서 팬들에게, 대중에게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정동원은 울면서 썼고 장민호는 그것을 찍고 다시 쓰게 했다. 그렇게 수십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사과문은 짧고 간결했으며 어떤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지겠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사과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처음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대중은 변명에는 분노하지만 책임을 지려는 태도 앞에서는 침묵의 공간을 내어준다. 비판적인 댓글들 사이로 어리지만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인다, 진심이 느껴진다는 글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락하던 소년을 누군가가 다시 붙잡아주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정동원의 복귀 무대. 조명이 꺼진 무대는 고요했고 객석은 숨을 죽였다. 긴장으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의 모습이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의 열광적인 환호가 아니었다. 모든 관객이 그의 숨소리 하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조용한 집중이 무대를 감쌌다. 그의 노래는 변명이 아니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였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굳은 약속이었다. 무대 뒤편, 장민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그 순간 온 우주가 소년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도 자신만은 그의 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어린 스타에게 보내는 가벼운 환호가 아니었다. 실수의 무게를 정면으로 감당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책임을 노래하는 한 인간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과 격려의 박수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동원은 울지 않았다. 다만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에 장민호의 손이 조용히 얹어졌다. 수만 마디의 말이 그 짧은 손길 하나에 담겨 있었다. 잘 버텼다.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장민호와 정동원 사이의 5억 원 협박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다. 그것은 배신과 갈등의 드라마가 아니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이자 스승을 만나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준 한편의 성장 드라마였다. 위기는 때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정동원은 이 무대를 통해 노래 기술이 아닌 인생을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장민호는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